안녕하세요. HPMPSP입니다. 네, 오늘은 강의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이 AR,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AR, VR, 요즘은 XR로 통합을 했죠. 그래도 일단 AR과 VR에 대한 기술적 구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구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AR, VR 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AR 쪽 회사로 들어가서 증강현실 쪽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강의나 이제 기업 외주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에서 7년 정도 AR, VR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는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하는 내용들은 구글이나 이런 쪽에 검색을 다시 해보신 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AR이라고 하는 거는 AR 개발 쪽으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AR 개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구글 검색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GPT를 보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같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외국 개발자들도. 나 이거 모르겠어. 왜 안 돼? 하면은 댓글이 나도 그래. 해결됐니?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라는 식으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전 세계에 다양한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AR 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AR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AR이라고 하는 기술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포켓몬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고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로 만든 모바일 게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포켓몬고를 생각하시면은 AR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일단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아규먼트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가상 오브젝트를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고에 대한 이 캡처 사진인데 이 현실에 뒤에 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원 같은 곳에서 찍고 있죠. 휴대폰으로. 그런데 휴대폰, 현실상에는 이런 피카츄 오브젝트가 없을 거예요. 근데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현실 공간에 있는 바닥, 요 잔디 바닥에 가상 오브젝트, 피카츄 오브젝트를 올려놓은 거죠. 얹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AR 기술이라고 합니다. AR 기술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은 휴대폰 같은 카메라. 일단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AR 디바이스는 휴대폰을 쓰긴 하는데 이거 이외에 좀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어요. AR 글라스 같은 기능이나 AR 헤드셋들도 있어서 홀로렌즈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키넥트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개발된 AR 디바이스도 작년 기준으로 공모전도 진행이 돼갖고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AR 디바이스의 공통점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좋은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현실 공간을 단순히 찍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이 현실의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화면을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레이저도 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피처 포인트라고 하는 특징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인식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인식을 합니다. 공간 인식, 환경 인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바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닥면 주변에 있는 이런 바위들, 이런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인식할 때는 일단 특징점이라고 하는 피처 포인트들이 모여가지고 특징점, 특징선, 특징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면이 만들어질 텐데 특징점을 찍는 기준은 일단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지면 인식을 막 하는데 지면 인식에서도 반짝반짝거리는 흰색 그냥 완전 하얀색 대리석 바닥 네, 이런 것들은 인식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밑에 뭐가 깔려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인식하기 좋은 좀 패턴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바닥면이면은 그쪽을 바닥, 평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 위에 바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바닥면과 이런 바위들에 대해서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특징점이 생성이 되고요. 특징점들이 모여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AR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바라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 특징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경계면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가상 오브젝트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카메라에서 레이저도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현실 VR과는 좀 달라요. 가상현실은 카메라 주변에 가상환경을 씌우는 게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연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XR, 뭐 MR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가상현실 헤드셋에서도 현실과 혼합이 되는 이런 MR 기술, 믹시드 리얼리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반은 카메라를 가상현실로 감싸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가상 오브젝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그래픽스라고 하는 기술과 오픈CV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CV는 컴퓨터 비전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거는 단순히 AR 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쓰여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같은 기능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로봇 청소기를 예로 들면은 로봇 청소기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기술, 그래픽스나 비전 기술을 활용해 갖고 환경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인식한 곳 기준으로 청소를 하는 곳,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알아서 쓱싹쓱싹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R 역시 환경 인식을 하고 가상 오브젝트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은 다양한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올린 리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앱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인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이거를 3D 스캐닝을 떠내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기술로는 이렇게 이미지 인식도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프로필 사진으로 썼던 콜라 사진이었는데, 이 콜라 이미지를 이미지 대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해서 특징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 대해서 특징점이 잡히면은 휴대폰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가상 오브젝트, 여기 3D 큐브죠. 이 3D 큐브가 바로 이 이미지 위쪽에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에서는 이미지 인식, 이미지 트래킹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평면 인식,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 수직면 둘 다 되기 때문에 바닥면, 그리고 벽면, 천장 다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닥면뿐만 아니라 의자, 그 다음 책상 이런 것들도 높이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닥면에 이렇게 동물, 고양이를 생성시켜서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 그 다음에 터치한 곳으로 이동하는 기능,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면에 이제 가구를 놓는, 책상이나 의자 그런 것들을 두는 그런 AR 기능을 만든 겁니다. 둘 다 바닥면 인식을 활용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얼굴 인식은 제가 런닝맨을 많이 봤는데, 런닝맨의 이제 유재석님과 이 하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코와 눈썹 쪽에 오브젝트를 올리는 얼굴 인식 기능을 썼고요. 그래서 코 쪽과 눈썹 쪽에 그에 따른 트래킹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별로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얼굴 자체를 감싸는 머티리얼, 이렇게 가면처럼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어긋났죠? 이 눈이 좀 더 올라가고 눈썹이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적당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인 거다 보니까 이 UV 맵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AR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현실 공간에 선을 생성해서 증강현실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좀 더 나가면은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라이트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밝은 쪽에서는 이 가상 가로등 오브젝트가 불이 꺼져 있고, 그다음 주변이 어두워지면은 이 가로등 오브젝트가 빛이 켜지는 기능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현실의 빛의 세기를 감지해 갖고 가로등의 불을 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해갖고 오브젝트 어떤 3D 사물 자체, 현실에 있는 사물이에요. 현실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예시 샘플 사진인데 실제로 이걸로 테스트하지 않았고요. 제 영상에서는 그냥 모자, 모자를 인식해갖고 거기다 3D 큐브를 하나 생성해 봤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R 쪽에서는 GPS라는 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증강현실 기술 개발할 때 쓰는 도구는 바로 AR SDK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글에서 개발한 AR 코어 그리고 iOS 애플 쪽에서 개발한 AR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갤럭시 같은 그런 휴대폰의 플랫폼이고요. iOS라고 하는 것은 애플 쪽의 아이폰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위에 PC, 데스크탑, 윈도우, 맥OS, 리눅스, 웹GL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요. 저는 AR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SDK를 씁니다. 이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키트라고 하는 개발자, 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기술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든 iOS에서든 둘 다 빌드가 되고 그 관련된 앱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AR SDK의 대표적인 AR 코어와 AR 키트 이렇게 따로 쓰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그거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AR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SDK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안드로이드에서 AR 키트 기능을 쓸 수는 없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다면은 AR 파운데이션에서 자체적으로 AR 코어 기능을 끌어다 쓰는 거고, 아이폰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AR 파운데이션에서 AR 키트에 있는 기능을 끌어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 콘텐츠를 하나 만드시면은 코드를 따로 짜실 필요 없이 AR 파운데이션에 있는 기능을 쓰면은 자동으로 타겟팅 돼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도 AR 파운데이션을 활용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AR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환경 인식, 이미지 인식, 평면 인식과 얼굴 인식, 그 다음 다양한 다른 인식, 그 다음에 이런 추가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이거를 좀 응용해서 쓸 수 있는 AR 앵커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앵커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내리는 닻이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닻인데, AR 앵커는 그 닻처럼 이 환경인식한 이 공간을 앵커를 내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좀 돌리더라도 그 공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개발 쪽을 하신다면은 이 앵커 쪽을 잘 알아두셔야 좋은 AI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R 앵커 기능 자체를 활용한다면은 단순히 공간을 잡아두는 걸 넘어서 이제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AR 앵커를 공유받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앵커가 없다면은 그 휴대폰, A라는 사람의 휴대폰과 B라는 사람 휴대폰에서 인식한 현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멀티 작업이 안 되는데, 앵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잡히고 공유가 된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바라보는 이 인식한 공간이 동일한 위치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을 공부를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트래킹 기능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AR 앵커 쪽까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웹 AR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웹 AR 쪽은 현재 AR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을 일부 해소를 해요. 일단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앱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한데,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외부로 접속해서 증강 기술을 쓸 수 있다면은 엄청 편리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끄면 되기 때문에 웹 AR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웹 AR에 대한 정보는 일반 AR 기술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R&D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AI 개발자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런 AI 기술들에 대해서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다양한 인식 기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써보셔야 되고, 그러한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콘텐츠 그런 것들도 만들어 보셔야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앵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웹 AR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국내든 해외든 AR 개발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검색했을 때 나도 그래 살려줘 그런 글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런 영상 이제 강의 영상이 아니라 이런 잡담 같은 그런 영상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원래 기술적 얘기 같은 것도 친구랑 많이 하는데 매주 친구를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스터디 겸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영상은 제가 제목 목록으로 따로 파갖고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VR 관련된 내용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